안녕하세요. 스토리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준비하는데 힘을 얻는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서윤 33이에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도현이랑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가 됐죠. 직장은 무난한 중소기업 사무직, 출퇴근길엔 늘 같은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그렇게 하루가 흘러요. 평범하죠. 솔직히 결혼 전엔 우리 둘만 있으면 뭐든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둘만의 문제보다 가족끼리의 문제가 더 크더라고요. 시댁은 인천에 있고 친정은 수원이에요. 둘 다 왕복 1시간 거리인데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그 거리가 몇 배는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남편은 무던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그 무던함이 너무 잔인할 때가 있어요. 그날도 그랬죠.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밥을 먹는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이번 추석에 제주도 가자고 하시네. 응? 누가? 우리 엄마. 양가 다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그 말이 순간 낯설게 들렸어요. 양가 가족이 한자리에 여행을 그냥 좋은 의미로 하신 거야. 다 같이 재밌게 보내자고.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좋은 의미라는 말이 왠지 불길했어요. 저녁 내내 젓가락질이 잘 안 됐어요. 왠지 모르게 머릿속에서 시댁 어른들과 친정엄마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장면이 불편하게 겹쳐졌거든요. 일주일 후 진짜로 양가가 만나게 됐어요. 장소는 우리 동네 고깃집. 시어머니가 먼저 오셔서 서윤아, 내 부모님 오시기 전에 메뉴 정해놓자 하시길래 괜히 긴장됐어요. 조금 있다가 친정 부모님이 들어오셨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잘 키우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웃음이 오갔지만 그 속에는 묘한 거리가 있었어요. 말은 다정했지만 시선은 계산적이었죠. 시누이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식사 내내 말씀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은 계속 웃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표정으로요. 고기 한 점이 타들어갈 때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번 여행 비용은 반반으로 하면 좋겠지? 그 말에 친정엄마가 잠깐 멈칫했어요. 아, 네, 뭐 그렇죠. 겉으로는 웃으셨지만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때 도현이 아무렇지 않게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공평하게 반반이죠. 그 말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한 문장이 제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공평하게라는 말이 꼭 현실에서도 공정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며칠 뒤 시누이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제주가자. 프로필 사진엔 파도와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죠. 언니, 숙소는 어디로 잡을까요? 차는 렌트할까요? 아니면 투어버스? 처음엔 다정했어요. 근데 답을 조금만 늦게 해도 언니 안 계세요? 언니가 정해주세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부담스러웠어요.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의 직원이 된 느낌이랄까. 그날 밤 핸드폰 화면을 꺼놓고 누워있는데 도현이 물었어요. 왜 그래? 그냥 이번 여행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에 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친정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서윤아, 시댁이랑 같이 여행 간다고. 응. 엄마도 가는 거잖아.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엄마는 끝까지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그 목소리 속엔 걱정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괜히 서로 불편해질 일 만들지 마. 너만 힘들어질 거야. 근데 저는 괜히 그 말에 반발심이 생겼어요. 엄마,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 그땐 진짜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짐을 싸며 거실 한쪽에 캐리어를 열어놓았어요. 도연은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수영복 챙겼어? 응. 엄마가 아침 6시까지 오라는데 괜찮지? 응.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평온한 저녁이었는데 왠지 그날은 공기가 달랐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진동음, 그 사이에서 묘하게 섞이는 정적. 잠들기 전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괜찮을 거야 그렇겠지.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 새벽 공항은 늘 조금 들떠 있잖아요. 광택제 냄새가 묻은 바닥, 카트 바퀴가 내는 쇳소리, 졸린 아이들 울음. 우린 3층 출발층 한가운데 제2 카운터 앞에서 만났어요. 시댁 쪽은 인원이 많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와 두 조카, 거기에 작은 어머니까지. 단체 티처럼 맞춰 입은 회색 바람막이가 눈에 띄었죠. 우리 쪽은 단출했어요.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도현. 4명. 서유나 캐리어 여기 올려. 시어머니가 손짓했어요. 무게를 재고 수화물을 붙이고 좌석을 배정받는 동안 도연은 양쪽을 오가며 인사를 받고 질문을 받고 다시 돌아오고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나와 친정 부모를 향한 시댁의 말투는 예의 바름의 표본 같았는데 그 예의가 마치 투명한 칸막이처럼 느껴졌거든요. 손을 내밀면 닿을 듯 말 듯 건너가지 못하는 거리. 사위가 장거리라 힘들지? 친정아빠가 도현 어깨를 툭 쳤어요. 아, 아닙니다. 재밌죠? 도현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누굴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었어요. 탑승 직전 시누이가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죠. 다들 게이트 112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들어가요.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시댁 쪽은 반원으로 서 있었고 사진사는 자연스럽게 나를 사이드로 밀어냈어요. 셔터 소리 뒤 어색한 박수. 그때 엄마가 내 손을 잡아 살짝 쥐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체온이 조금 식어 있었어요. 좌석은 일부러 섞였어요. 더 친해지자는 명목으로요. 나는 창가 가운데 도현, 통로 쪽에 시누이의 큰아들 민준이가 앉았죠. 아이에게 물티슈 냄새가 배어 있었고 과자 봉지 소리가 계속 바스락거렸어요. 이륙 후 기내식이 나오기 전까지 도현은 대화의 대부분을 민준이랑 했어요. 레고 뭐 좋아해? 제주 가면 뭐 먹고 싶어? 나는 창밖에 구름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죠. 통로 건너편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계속 알림을 확인하더라고요. 도현아, 내일 유리미술 체험 예약했어? 인원수 맞춰서. 그 메시지는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나는 도현의 어깨 너머로 화면만 슬쩍 봤죠. 우리 4명의 이름은 없었어요. 시댁 팀 명단만 빽빽했죠. 기내식 트레이가 내려왔을 때 도현이 자연스럽게 내 물컵을 그의 쪽으로 옮겼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그 작은 배려가 고맙긴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공허해졌어요. 배려는 내게, 속마음은 저쪽에. 그 간극이 고도 1만 미터에서 더 선명해졌거든요.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습기가 확 끼쳤어요. 공항 주차장엔 렌터카 회사 셔틀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죠. 시댁 쪽은 미리 예약했다며 12인승 승합차 한 대를 잡았고 우리는 소형차 한 대를 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죠. 서윤아, 다 같이 움직이면 편하니까 너희도 같이 타면 되겠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근데 운전은 도현이가 해야겠어. 큰 차는 남자들이 운전해야 안정적이잖아. 도현이 나를 한 번 봤지만 곧바로 시어머니 뒤로 눈을 돌렸어요. 네, 제가 하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소형차는 그대로 예약 취소됐고 친정엄마가 묻더라고요. 그럼 우린? 어머니, 저희 차에 타고 가시면 돼요. 말은 그랬지만 승합차 뒷좌석은 이미 아이 카시트와 가방으로 꽉 차 있었죠. 엄마는 멀미약을 꺼내 드셨고 아빠는 작은 탄식이 섞인 기침을 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누이는 다음 일정을 쏟아냈어요. 유리미술, 승마, 새벽 오름, 일몰 포인트. 모든 동선이 시댁 중심으로 촘촘히 짜여 있었죠. 친정 쪽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첫 숙소는 애월 바닷가 근처의 풀빌라였어요. 주차장에서 짐을 내리는데 도연이 무심하게 말했죠. 큰 차 빌리면 편하긴 하네.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그 말이 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그냥이라는 단어. 누군가에겐 아무렇지 않은 편리함이 다른 누군가에겐 체력과 체면을 조금씩 갈아 넣는 일일 수 있다는 걸 도연은 모르는 척 했어요. 아니면 정말 몰랐거나. 방 배정을 하면서도 비슷했죠. 시어머니가 큰 방은 어른들, 작은 방은 젊은 사람들 하고 정했는데
그 어른들 안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작은어머니가 들어가고 우리 부모님은 젊은 사람들 쪽으로 묶였어요. 엄마는 괜찮다 하셨지만 방문을 닫는 순간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얼굴을 보는데 복도에 퍼지는 라탄 향과 바닷바람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전 마트에 장을 보러 가자길래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 안에서 도현에게 말했죠. 우리 부모님 방 바꿔드리는 게 어때? 도현이 핸들에 얹은 손가락으로 리듬을 탁탁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다들 피곤한데. 그 한마디가 내 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를 끊었어요. 저녁은 바비큐였고 음식값과 장보기 비용을 합쳐 40만 원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계산서를 탁 펴놓고 말했죠. 양가 반반. 아빠가 바로 지갑을 꺼내며 네, 그럼요 했지만 나는 잠깐 숨이 막혔어요. 인원 차이가 2배 넘는데 이동부터 숙박, 장보기까지 모든 비용을 똑같이 반반. 한 번쯤은 그래도 서윤네가 부담될 텐데라고 누가 말해줄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침묵 사이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 또각거렸어요. 그때 조카가 고기를 떨어뜨려 울음을 터뜨렸고 시누이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죠. 언니, 물티슈 좀. 나는 자동으로 물티슈를 건넸어요. 그 순간 내가 이 가족에서 맡은 역할이 정리하고 메우는 사람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이 되자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와인을 따랐죠. 아빠는 침묵했고 엄마는 불판에 고기를 올리며 웃는 흉내를 냈어요. 나는 술잔을 들고 베란다 쪽으로 물러나 바다를 봤어요. 까만 수평선 위로 불빛이 깜빡였고 그 사이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이랑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어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식당을 따로 예약했대요. 시댁 쪽은 소문난 흑돼지집, 우리 쪽은 그 옆 작은 칼국수집. 아이들 때문에 분리하는 게 편해요.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죠. 분리의 이유가 아이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인지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칼국수집은 소박했어요. 주방에서 국물이 보글거리는 소리, 파 송송 써는 칼날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출입문 딸깍 소리. 엄마가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국물 참 진하네. 아빠는 숟가락을 젓다가 문득 멈추고 나를 봤어요. 괜찮냐? 나는 억지로 웃었죠. 응. 그때 도현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 찍으러 잠깐 나와. 단체샷 하나만 더. 신우이였어요.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나는 그의 셔츠 끝을 붙잡았다가 놓았어요. 문 밖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웃음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두꺼운 벽 너머 다른 나라의 언어처럼. 도현이 돌아오며 말했죠. 곧 합류하래. 자리 옮기자. 아빠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엄마가 계산대를 향해 먼저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만든 여행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분위기. 그 부당함이 국물의 짠맛보다 더 입안에 오래 남았어요. 밤 11시쯤 아이들이 겨우 잠들고 웃음이 잦아들자 숙소는 급속도로 조용해졌어요. 거실 불을 끄고 방에 누웠는데 천장에 반쯤 닫힌 블라인드 그림자가 물결처럼 흔들렸죠. 바람이 세차게 불었거든요. 창문 틈으로 바닷소리가 들려왔어요.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도 컵이 부딪히는 소리도 모든 소리가 살짝 과장되어 귀에 꽂혔어요. 도현이 이불을 걷고 들어왔어요. 왜 앉아? 그냥. 오늘 좀 정신없긴 했지. 내일은 더 재밌게 놀자. 도현아. 내가 불렀어요. 응? 우리 이 여행 누굴 위한 걸까? 도현이 잠시 침묵했어요. 다 같이 좋은 추억 만들면 되는 거지. 다 같이? 근데 왜 난 자꾸 혼자 있는 기분이 들지? 서윤아, 제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엄마도 기대하고 오셨고 당신 부모님도 오랜만에 여행이잖아. 분위기 좀 맞추면 안 돼? 그 말에서 우리는 없었어요. 엄마, 당신 부모님 분위기. 나는 고개를 돌려 벽을 봤어요. 벽지에 미세한 요철이 손끝에 닿았고 거기에 손톱을 살짝 긁으니 아주 작은 소리가 났어요. 사각, 사각.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은 아마 내 감정을 조금씩 갈아 넣는 방식으로 굴러갈 거라고. 그리고 그 갈림길마다 도현은 그냥이라는 단어로 나를 설득할 거라고.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 소리 사이로 내 심장 박동이 섞여서 한동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침 식사는 숙소 조식 뷔페였어요. 어제 미리 결제된 줄 알았는데 프런트에서 계산서를 내밀더군요. 총 12인 조식 24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죠. 서윤아, 계산해줘. 나중에 반반 정산하면 되니까. 나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어제 장 본 것도 차 렌트비도 숙박비도 다 내가 먼저 냈는데. 어머님, 어제 것도 아직 정산 안 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 번에 하자. 지금은 급하니까. 도현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냥 해, 서윤아. 나중에 다 정리할게. 그 한마디에 나는 카드로 계산을 눌렀어요. 영수증이 손끝에 닿을 때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았죠. 아침 식사 후 바깥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현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우리 이번 여행비 진짜 반반으로 하는 거야? 도현은 커피 뚜껑을 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왜? 근데 인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 이건 반반이 아니라 거의 3배 차이야. 그는 피식 웃더니 서윤아, 당신 네 집이 좀 더 여유 있잖아. 그 한마디. 아무런 악의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당신 진심이야?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나는 그 순간 커피 맛이 입안에서 확 식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겁게 숨을 쉬고 있었는지. 오전 일정은 유리공예 체험이었어요. 다들 신나게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지만 아빠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서윤아, 혹시 어제 장 본 거 너희가 다 냈냐? 응, 그냥 나중에 정산한다니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인원이 저렇게 다른데. 아빠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아빠의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느껴졌죠. 늘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 사돈 앞에서 계산 문제로 불편해지는 걸 그냥 넘기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아빠가 식사 도중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러셨죠. 사돈댁이랑 같이 다니는 게 우리에겐 쉽지 않네. 그 말 가벼운 한숨처럼 들렸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벼락처럼 내려앉았어요. 점심 식당에서 신우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언니네는 부자잖아요. 이 정도야 껌이죠?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식탁 위에 깔린 그 한마디는 냉수보다 차갑게 흘러내렸어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얇아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자면 좋겠네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그 떨림을 눈치채지 않았죠. 신우이는 계속 웃었고 남편은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누구의 편도 아닌 존재로 앉아 있구나. 식당 밖으로 나오는데 바람이 뜨겁게 불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시댁 쪽 차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고 우리 부모님은 조용히 서로의 눈을 피했어요. 괜히 같이 왔네. 엄마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도현이 뒷좌석에서 하품하며 말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 분위기 좀 살리자. 그 말의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여행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숙소 거실에서 도현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오늘 좀 피곤하지? 그래도 내일은 더 재밌게 놀자. 나는 대답 대신 영수증 묶음을 꺼냈어요. 렌터카, 장보기, 식비, 숙소 분담금. 그리고 말했어요. 이거 나중에 정산한다고 했던 거. 언제 정리할 거야? 도현은 잠깐 멈추더니 서윤아, 진짜 이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아니,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는데 돈 얘기 좀 그만하자. 좋은 시간? 지금 이게 좋아? 그가 맥주캔을 탁자 위에 3개 내려놓았어요. 넌 진짜 피곤하게 산다.
그리고 넌 너무 쉽게 산다. 말이 부딪히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우리 대화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어요.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베란다로 나왔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은 그냥 겉껍질이에요. 문제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태도예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거. 숨을 들이쉬었어요. 바닷내음이 짙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나도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에서 도현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놀라 녹음기를 껐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여행은 이제 절대 평온하게 끝나지 않겠구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고. 셋째 날 아침 숙소 바로 앞 해변 산책길. 이른 시간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갈매기 소리와 바다에 닿는 바람 소리, 그리고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나란히 들렸어요. 엄마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서윤아, 어제 내 아빠 잠을 거의 못 잤어. 왜? 그냥 마음이 불편하대. 사돈댁이랑 밥 먹을 때도 자꾸 위축되는 것 같다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의 말 속에 우리의 자리가 명확히 느껴졌거든요. 이 여행이 같이 노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엄마가 내 손을 잡으셨어요. 서윤아, 혹시 무슨 일 있어도 참지 마.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아이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눈물은 참았지만 목소리만큼은 끝내 눌러지지 않았어요. 엄마, 나 그냥 조금 버티는 중이야. 점심쯤 오름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죠.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카페 앞엔 넓은 잔디밭이 있었고 햇살이 너무 밝았어요. 시누이가 카메라를 들며 사람들을 배치했죠. 엄마, 아빠는 가운데. 우리 애들은 앞에. 오빠 도현은 옆으로, 언니 조금만 옆으로요. 그 언니 옆으로요라는 말이 마치 조금 빠져주세요처럼 들렸어요. 결국 나는 사진 가장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셔터가 눌리는 순간 도현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춘 걸 봤어요. 그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사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 나는 없었어요. 차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물었어요. 왜 나 빼듯이 사진 찍었어? 무슨 소리야, 그냥 구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 구도? 도현, 넌 항상 그렇게 말해. 그냥 별일 아니야, 구도 때문이야. 근데 나한텐 다 일처럼 느껴져. 그는 핸들을 잡은 채로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아, 제발 좀 피곤하게 굴지 마. 우리 엄마 나한테까지 뭐라 하시잖아. 그럼 난 누구한테 말해야 돼?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의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허무해서. 그래. 넌 늘 조용히 넘어가니까 편하겠지. 그 대화 이후 차 안 공기가 식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는데 그게 그냥 공기가 아니라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은 여행 마지막 날 식사였어요. 시어머니가 예약했다며 말했죠. 오늘은 고급 코스 요리로 마무리하자. 식탁은 길게 두 줄로 나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한 줄, 우리 가족이 다른 한 줄. 같은 식당인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 시누이 남편이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따 사진 같이 찍어요. 그 말에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빠는 말없이 물만 드셨고 엄마는 접시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웃음소리 하나, 접시 부딪히는 소리 하나조차 모두 나를 비껴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슬쩍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쪽 테이블은 계산 따로요. 그 한 문장이 내 안에 있던 마지막 예의를 무너뜨렸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도현이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샀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혼자 캔을 따더니 중얼거렸죠. 너무 예민하다 진짜. 여행 와서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 그럼 어떻게 웃어? 엄마가 우리 테이블 계산 따로 하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실수겠지. 아니야, 도현. 그건 실수가 아니라 태도야.
그는 갑자기 웃더니 말했어요. 야, 너 진짜 피곤하게 산다. 너는 너무 무책임하게 살고. 말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 그는 캔을 탁자에 3개 내려놓으며 말했죠. 진짜 이런 성격이면 누가 너랑 같이 살겠냐?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밤 12시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서윤아, 도현이랑 무슨 일이니?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진 않던데. 그 말투, 마치 내가 문제의 근원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뒤이어 도현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내가 잘 좀 해. 아내 관리도 남편 몫이지. 그 말에 문 안쪽에서 나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내 관리라는 단어. 결혼이 관리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랑은 이미 끝난 거 아닐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모두 잠든 새벽 2시. 나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앱을 켰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죠. 이 여행은 틀렸다.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은 없는데 모두가 서로를 조금씩 밟고 지나가고 있어. 사랑은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로 깨지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문 밖엔 바람이 불고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꼭 내 마음 같았어요. 내일 아침이 오면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겠지. 하지만 난 오늘을 잊지 않을 거야. 녹음 버튼을 끄며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이제 난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신 채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서윤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나는 억눌린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바닷가 햇살이 커튼 사이로 번져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내가 서운하게 했니?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 말투는 걱정보단 질책에 가까웠어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덧붙였죠. 결혼은 내가 감정적으로 살면 오래 못 가. 그 순간 속으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산다고. 감정을 숨기느라 밤마다 울고 모든 말의 끝을 삼키는 내가. 죄송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언어였으니까요. 점심 식사 후 도현이 조용히 나를 불렀어요. 우리 좀 얘기하자. 해변 근처 카페 구석자리, 그는 커피를 두고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셔. 이번 여행 분위기 다 흐렸다고. 나는 잠시 웃었어요. 그 분위기라는 게 내가 웃고 참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가 대꾸했죠. 서윤아, 너도 좀 이해해줘. 엄마가 원래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나쁜 뜻은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 습관인 거야, 도현. 습관? 다른 사람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습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넌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 돈 얘기만 빼면 아무 문제 없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존중이야, 도현. 당신은 나를 아내로 보면서도 결정할 땐 늘 너희 집 사람으로만 봐.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창밖에서 갈매기들이 날아올랐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의 방향이 어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니 엄마가 거실에서 캐리어를 닫고 있었어요. 서윤아, 이제 비행기 시간 다 됐다. 그런데 눈가가 빨갰어요. 엄마 울었어? 아니야. 바람 때문에 그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 때문이었죠. 서윤이 요즘 예민하죠? 젊을 땐 다 그래요. 엄마가 손수건을 접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사돈이잖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 그건 알지. 근데 결혼은 옳고 그름으로 못 사는 거래.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결혼이 거래라면 나는 늘 손해보는 쪽이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안에 담긴 체념이 너무 선명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다. 도현아, 오늘 내가 계산해. 도현이 바로 대답했죠. 네, 엄마.
그런데 내 쪽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렌터카 정산, 숙소, 장보기 올마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비행기 탑승 대기 중 도현이 갑자기 내게 속삭였어요. 엄마한테 말 좀 조심해라. 뭐라고 했는데? 그냥 내 표정이 좀 그랬대. 내 표정이 문제야? 응. 엄마는 그런 거 민감해. 그때 깨달았어요. 도현은 내 감정보다 자신이 중간에서 편한가 불편한가만 보고 있구나. 나는 말없이 뒤돌아섰어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 속엔 사랑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책임감만 남아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모두 각자 흩어졌고 우리만 공항 근처 호텔에 하루 더 묵기로 했어요. 체크인 하자마자 도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더군요. 나는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뭘? 이번 일. 그냥 잊을 거야? 잊으면 안 돼? 그 말이 너무 단단하게 들려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엔 커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내 귓가엔 쏟아지는 비처럼 들렸어요. 우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온도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이 먼저 공항으로 나섰어요. 너도 금방 와.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갔지만 나는 가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항공사 앱을 열고 내 좌석을 취소했어요. 변경 사유 개인 사정. 그리고 숙소 프런트에 가서 하루만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쓰고 싶다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에게도 맞춰주지 않는 하루를. 그날 밤 혼자 바닷가에 나갔어요. 검은 파도 위로 달빛이 번졌고 멀리서 파도 소리 대신 내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모래 위에 앉아 신발을 벗었어요. 발끝이 차가운 물에 닿을 때마다 내 안의 분노가 조금씩 식어갔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결혼이란 게 이런 걸까? 사랑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덜 외로운 척 하느냐의 싸움인가 봐. 눈을 감으니 시어머니의 말, 도연의 표정, 엄마의 눈물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 모든 걸 껴안고 나는 바다에 대고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파도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내 발목을 한 번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낯설었어요. 늘 익숙하던 커튼 냄새, 세제향, 그 모든 게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도연은 짐을 풀자마자 말했어요. 나는 피곤해서 좀 잘게. 그리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열지도 못한 채 그저 구겨진 셔츠를 바라봤죠. 그 셔츠에 아직 제주 바람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녁 뭐 먹을까? 몰라. 알아서 먹을게. 왜 그래, 아직도 그 얘기야?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윤아, 인생은 길어. 그깟 여행 하나로 기분 망치지 마.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내 감정이 사소한 해프닝처럼 들렸어요. 도현이 나간 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식탁 위에는 비행기 영수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비쳐서 글자가 번져 보였어요. 그때 문득 이 집에 우리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하얀 페이지 위에 펜촉이 닿았죠. 나는 왜 늘 참는 쪽이 될까? 왜 내 말은 항상 예민하다로 끝나야 할까? 사랑은 결국 침묵의 다른 이름일까? 글을 쓰다 멈췄어요. 그리고 울음이 터졌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누군가 내 감정을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펜 끝이 잉크 자국을 남기며 번져갔어요. 눈물이 떨어져서 그 자리가 번들거렸죠. 그때 내가 진짜로 혼자라는 걸 실감했어요. 저녁 무렵 신우이의 메시지가 떴어요. 제주가자 단체방. 다음엔 더 좋은데 가요 히읗히읗. 이번엔 진짜 꿀잼이었죠? 언니 사진 정리해주세요. 나는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그 방을 조용히 나왔어요.
방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그 떨림이 꼭 결혼 생활의 끈 하나를 잘라내는 느낌이었어요. 그 주 주말 부모님 댁에 갔어요. 엄마는 괜찮아졌니? 하고 물으셨지만 아빠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있었죠. 엄마가 내 앞에 밥을 놓으며 말했어요. 너 표정이 다 말해. 힘들지? 그냥 좀 지쳤어. 그때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아,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해. 그 사람이 널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야. 아빠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그날 나는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된장찌개의 짠맛이 이상하게 눈물 맛과 비슷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용기를 내 도현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또 무슨 얘기? 도현아,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해? 그는 TV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왜, 뭐가 문제인데? 당신은 아무 문제 없겠지. 하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 도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아, 너 요즘 이상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엔 나한테 관심이 있었잖아. 그 말에 그가 잠시 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귀찮음만 있었죠. 그때 느꼈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이미 끝난 대화 위에 붙은 메아리 같다는 걸. 며칠 후 퇴근한 도연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그래. 너도 나가서 기분 전환 좀 해. 나 지금 기분 전환할 상황으로 보여?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삶이 그렇게 힘들면 그냥 좀 내려놔. 내려놓는 게 뭐야? 감정도 관계도 다 무시하라는 거야? 그냥 살아, 서윤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젓가락 끝이 떨렸어요. 다 그렇게 산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식탁 위의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김이 천천히 사라질 때 우리 사이의 온기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죠. 그날은 퇴근 후에도 도현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있기 싫어서 집 근처 카페로 나왔죠. 밤 11시. 커피 머신의 증기 소리, 늦게까지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들, 잔잔하게 깔린 재즈 음악.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커피를 저었어요. 컵에 떠오른 거품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이상한 걸까? 모두들 그렇게 참고, 그렇게 무뎌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사랑이든 결혼이든 어쩌면 버티는 쪽이 진 사람일지도 몰라요. 집에 돌아와 습관처럼 휴대폰을 켰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검색창에 쳤죠. 이혼 상담 무료. 별거 중 법적 절차. 손가락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창을 닫았어요. 아직 결정을 내릴 용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어디선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도연이 옆에서 자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얼굴은 평온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너무 평온해서 그 평온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같은 팀 민지에게 무심코 털어놨어요. 민지야, 너 결혼하면 가끔 내가 사라지는 느낌 받을 수도 있어.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죠. 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여행 하나 다녀왔는데 내가 거기 없었던 것 같아. 민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잔에 든 물을 툭 치며 말했어요. 언니, 그 집은 원래 그런 집이에요. 시댁이랑 같이 다니는 거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말이 너무 단순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단 한 줄의 말이 그동안 들은 수백 마디 위로보다 따뜻했어요. 퇴근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현,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 딱 한 줄.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같이 먹자. 그 말이 화해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엔 김치찌개 냄새가 풍겼어요. 그 냄새가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왔어? 응. 밥 먹자.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 사이엔 공기가 너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김치찌개에 김이 피어오르는데 그 김이 천천히 사라질 때마다 우리 관계의 온도도 조금씩 식는 것 같았어요. 도현이 말했어요.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예전처럼 살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처럼? 그게 언제야, 도현? 서로를 존중하던 때? 아니면 모른 척하던 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결혼이란 게 얼마나 조용하게 사람을 비워내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그때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제주도 숙소에서 몰래 녹음했던 그 음성. 이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그때의 나는 분노했지만 지금의 나는 그냥 공허했어요. 나는 새 파일을 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알 것 같아요. 돈은 이유였고 진짜 문제는 존중이었어요. 그게 사라진 순간 사랑도 같이 끝나더라고요. 녹음기를 껐을 때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심지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나는 도현과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요. 이제는 싸우지도 울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감정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가끔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생각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인생일까? 여행은 끝났지만 그날의 공기, 그날의 침묵, 그날의 모욕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밤에도 나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라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일 때 그래도 그 관계를 이어가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